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104장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과 다르게 키우는 교육. 과보호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유대 격언에 하느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어머니를 만들었다 라는 말이 있다. 아버지가 한 가정의 지도자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어머니의 애정은 자녀들에게 하느님 못지않게 절대적이다. 때로는 애정이 너무 지나쳐 유대의 어머니라는 말이 마치 과보호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다. 랍비 요셉은 이러한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라났는데 자기 어머니가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잽싸게 자리에서 일어나 성령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빨리 일어나야지 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탈무드에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과보호는 어린 자녀들의 장래를 그르친다는 것이 통상적인 관념이어서 응석을 부리는 아이를 보면 엄마가 귀엽다고 떠받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기 일쑤다. 그것은 사리에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과보호가 반드시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부모의 과보호가 아이들의 독창적인 재능을 개발시킨 사례도 흔히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유대계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대단한 응석바지로 자라났다고 한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집을 보라고 하면 신경질을 부리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가 13살 때의 일이다. 어느 날 그의 엄마가 물었다. 너에게 가장 비참한 일은 무엇이냐? 그러자 프루스트는 엄마와 헤어져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33살 때까지 편지의 첫머리에 진정으로 좋은 어머니라고 썼을 정도로 응석바지였다고 한다. 그런 그가 하루에도 2~3번씩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한 것은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프루스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어머니와 나는 언제나 무선 전화로 연결되어 서로 곁에 있건 멀리 떨어져 있건 항상 긴밀하게 마음이 오가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적혀 있을 만큼 마치 연인들 사이에 오가는 연애 편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프루스트는 이렇듯 어머니와 친밀하게 지냄으로써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감성의 소유자로 자라날 수 있었다. 대학 예비학교인 리세에 다닐 때도 방자리만큼 무분별한 행동을 하는 그부들과는 달리 프루스트는 마치 여자처럼 차분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차분한 성격이 그의 문학적 소양과 연결되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와 같은 불후의 명작을 쓰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프루스트뿐 아니라 아인슈타인과 프로이트도 과보호라 할 정도로 어머니의 열정적인 애정의 비호 밑에서 성장했다. 꿈의 해석으로 유명한 프로이트는 어렸을 때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기묘한 새를 닮은 남자들이 침대에 조용히 누워있는 어머니를 죽이려고 대드는 꿈을 꾼 적이 있다고 한다. 프로이트는 워낙에 특이한 성격이기는 했지만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열정적인 애정이
밑바탕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과부호는 확실히 어린이의 정신적인 균형을 무너뜨리지만 한편으로는 독특한 재능을 최대한으로 키워주는 초석이 되기도 한다. 개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유대 어머니들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기보다는 개성이 뚜렷한 아이가 되는 쪽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 형제가 비교 대상이 되면 개성을 기르기 어렵다. 유대인들은 형제 자매를 서로 다른 인격체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과 동생을 비교하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형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니? 이런 식으로 형제 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은 동생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셈이 되고, 그렇게 따진다고 동생의 성적이 오를 리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그를 점점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 형과는 개성이 다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싹마저 자르는 결과를 낳기 십상이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한 가지 능력, 예컨대 학교 성적만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해독만 끼칠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 사이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이며,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식들을 대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 사이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이며,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도 형제를 함께 보내지 않는다. 서로 취미가 다를 것이므로 같은 장소에 가기보다는 다른 장소로 가서 서로 다른 세계를 접하는 편이 그들의 장래에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형제자매가 우애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그들의 관계를 느긋하고 경쾌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배려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개성에 따라 성장하는 한편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평생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이 개성에 따라 성장하는 한편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평생 유지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인생 최고의 지혜, 죽음에 이르는 길. 유명한 제담가 허셀 오스트로폴리에르는 제담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입술에 제담을 담은 채 죽었다. 랍비와 그의 제자들이 허셀의 침대 둘레에 서서 그가 하는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무척 놀라워했다. 당신은 죽는 마당에 그렇게 농담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아있을 때 충분한 제담을 하지 않았소. 당신은 지옥이 두렵지도 않소. 랍비는 엄하게 책망했다. 허셀은 죽어가면서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그곳에서도 역시 농담을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시오. 랍비가 말했다. 죽음의 천사가 만약 저에게 율법 연구에 밤낮 헌신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내가 학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당신의 양자로 만들지는 마시오. 또 그가 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게젤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그는 너의 이름은 헛셀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며 화를 내겠지요. 그러면 저는 그에게 내 이름을 알면서 왜 묻는 거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에게 너는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너는 세상에서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쳤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고쳤느냐고요? 물론 고쳤지요. 나의 양말과 윗옷과 바지와 점점점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잠시 뒤 장례 조합 사람들이 도착하자 헛셀은 숨이 넘어가면서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여, 당신들이 나를 관 속에 집어넣을 때 겨드랑이 아래를 잡지 않도록 명심하시오. 그곳은 내가 간지럼을 많이 타는 부위요. 그렇게 헛셀은 입술에 빙긋 웃음을 띤 채 숨을 거두었다.